김은혜 의원입니다. 노태학 증인은 2월 5일 사퇴를 했고 6월 8일자로 지명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즉 노태학 증인은 6월 8일부터 일반인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이후인 6월 10일부터 출범이 됐죠. 근데 오전에 제가 노태학 증인이 제 질의 답변에서 진상규명이 서면 답변서 작성 과정 중 선관위를 통해 위원회 내용을 확인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선관위 실제 결제 라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일반인인 노태학 증인의 진술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 위원회 내용이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이 국정조사를 하는 오늘까지 아침에도 요청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 내용을 일반인인 노태학 증인에게는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선관위 보안 업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 조직이 여전히 노태학 증인의 영향력 아래 진술을 짜맞추고 있다는 의혹이 키워지는 바, 오늘 이 자리에 진상규명이 답변 과정 중에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일반인 신문이 노태학 증인에게 알려줬던 선관위 직원의 신원을 확보해서 오늘 회의장에 즉각 출석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태학 증인 제가 말씀해 그대로 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 이제 제가 밖에서 연락이 안 되니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실 종전 비서관 역할을 하던 그 직원이 대응팀에 들어가서 저보고 이제 진술을 요구를 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되나 그런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냥 전자 메일로만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럼 그 메일은 알고 있으니까 그 메일로 제가 답변을 보냈고 그게 16일자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그날 오후인지 그 다음날 아침인지 누가 보도를 보고 왜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보도가 났더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임 비서관한테 이 보도가 이런데 상임위원님을 보고 받으셨다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아마 그날 11월 24일자 위원회 보고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더라. 그래 제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보고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기억이 안 났지만 그 보고 목록에 있었다라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간단하게라도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수정을 해서 제출 다시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종전 비서관 네. 증인 출석 요구하시면 우리 두 분 간사님 한번 이따가 협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충 질의해 주시죠. 본 의원님 투표용지 사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보고서가 발언점이었는데요. 위철한 증인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이 그때 용역 실시된 게 맞죠? 듣고 계십니까? 네, 나중에 그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취임 전이어가지고요. 압니다. 이 영국 용역 미팅 회의록을 받아보니까 좀 이제 질의를 듣지 않고 이거는 보기심만 하면 됩니다. 지역 선관위원회에서 인터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투표용지 관리가 부담이 된다. 차라리 투표일을 다 사전투표로 바꾸자. 아니면 본투표를 오전 8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즉 남는 투표용지 줄여야지 내가 편하겠구나라고 하는 발언이 쌓여서 선거별 투표율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고려해서 투표용지에 인쇄할 축소 필요성이 제기됐고 선관위 지침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근데요. 위철한 증인 혹시 스티커 투표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스티커 투표지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국민들은요. 내 한 표가 안 찍힐까 봐 저렇게 투표용지에 자국이 날 정도로 꾹 눌러요. 근데 정작 헌법기관이나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를 짐작 취급한 거죠. 그래서 참정권 박탈 원인 중 하나가 이 신의 직장, 선관위의 귀차니즘이었던 겁니다. 제가 본선거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본선거 투표용지는 이렇게 박하게 준비하면서 사전 투표용지는 아주 후하게 선관위가 준비하셨더라고요.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사전 투표는 몇 명이나 올지 모른다고 용지 롤을 넘치게 준비를 했어요. 자, 시도별로 제가 살펴봐 드리면은요. 증가폭이 제일 작아도 아래 세종시의 경우에는 실제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179%, 1330 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은 광주,
256%, 7,480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무려 2,390만 명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한 롤당 150m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500롤이에요. 그러면 다 합치면 이어 붙이면 15,000km입니다. 이게 노태학 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다녀온 호주 서울 시드니 구간의 왕복거리예요. 그러면 이게 사전투표 2,390만 명분이면 선거 인색한 선관위가 봤을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실제 사전투표 선거에는 이번에 2배 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통이 크신 줄 몰랐어요, 저는 선관위가. 그래서 저는 심지어 하지도 않은 개헌 준비한다고 그 개헌 투표 250만 명까지 예비를 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본투표는 엉망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개헌까지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꼬리가 보통 몸통을 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꼬리가 몸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본말 전도가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위철한 증인 말씀하실 때 원포인트 개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선관위 혁신 돼야 되죠. 근데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위철한 증인은 상임위원 임명된 후에 오늘까지 청와대와 여권 인사와 이 선거 관련한 이야기 한 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연락 한 바도 없어요? 예, 없어요. 들은 전화를 바도 한 적도 없고 한 바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자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높이실 때 아닙니다, 지금. 특검에서 수사 받으실 분이 원포인트 개헌부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오전 중에 위철한 증인이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하셨죠? 답변 기다립니다. 보고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저한테. 그렇죠?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회의석상에서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그것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보고받을 때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그때는 이게 사무총장 전결 규정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결을 누가 하든 예. 적어도 사무처를 총괄 감독하는 상임위원으로는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시정 조치라든지 아니요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라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취임한 지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는요 내용관에서 상임위원님 다른 구인의 주인님 제 말을 드세요. 선관위는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엄정한 헌법적 권리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러면 뭐하러 상임위원님 자격 없다는 걸 일부러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지금 진상규명을 하는데 진상무마를 하고 있다. 여기 선관위가 지금 해체 수준 계획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전 내내 공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 귀차니즘 때문에 국민 한 표를 짐짝처럼 넘기는 이 사태에 대해서 사전투표 개헌하느냐고 본선거 만졌던 이 선관위원장 위원, 사무처 직원에 대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이따 추가 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